한때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돌아갈 수 있던 그런 집이 있습니다. 해질녘 창문으로 빛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당신은 알았죠. 당신의 컵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정확히 알았고요. 타일 바닥을 가로지르는 그 익숙한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같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잘못 찾아온 듯한 기분에 휩쌉니다. 당신의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은 당신보다 서로를 향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누구도 떠나라 말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이렇게 생각했죠. 가족의 집인데 어디든 어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늙는다는 것이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공간의 기운 속에서 더는 내가 일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의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돌아봄입니다. 이 모든 세월 끝에 마음이 움츠러들 필요 없는 공간을 선택할 만큼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만약 어느 집을 나서며 마치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면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첫 번째 집은 자신도 모르게 무시당하며 마음이 다치는 곳입니다. 마치 말할 차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죠. 누구도 당신을 막진 않지만 당신의 말은 계속 끊기거나 아예 없었던 말처럼 침묵 속에 가라앉습니다. 말 한마디를 끝맺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집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길어지면 말이 끊길 거라는 걸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그 얘기는 전에 하셨어요. 엄마, 저희 그거 이미 알아요. 혹은 방 건너편에서 느껴지는 딴청 부리는 시선일 수도 있죠. 마치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요. 이른의 나이에는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도 폐가 된다는 느낌 없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편히 말할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어르신이 웃음으로 대화에 참여하지만 아무도 그분들께 무언가 되묻지는 않는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연구소에 따르면 65살이 넘는 분들 중 67% 이상이 가족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는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면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 사는 74살 헬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딸의 집에 가요. 케이크도 사가고 소소한 얘기도 들려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멈추게 됐어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죠. 그 집을 나설 때마다 가족이 아닌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르신이 자기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지면 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만약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과 함께 산다면 때로는 그분들을 더 오래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자르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그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죠. 엄마 계속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정말 큰 무게를 가집니다. 만약 어떤 집이 당신에게 말 한마디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을 준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발보다 먼저 그곳을 떠났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말을 뱉기 전에 단어를 신중히 고릅니다. 틀린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의 모든 말이 쉽게 오해받는다는 것을요.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거슬리지도 않죠. 하지만 당신을 둘러싼 침묵, 관심의 부재가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무례하진 않지만 조용히 차갑죠. 그리고 때로는 그 차가움이 날 선 말보다 더 아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집안의 침묵이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온기로 가득한 침묵도 있죠. 함께 앉아 물 끓는 정겨운 소리를 듣고 누군가 다정하게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묻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공허함 같은 침묵도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리고 단절되어 있으며
시선이 더는 당신에게 머물지 않는 곳이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함께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환경의 어르신들은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를 하는 분들보다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기운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닉스에 사는 74살 도리스 할머니는 매주 딸네 가족과 저녁을 먹었지만 최근 몇 달간은 초대를 거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구나. 다음 주에 보자.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막상 가보면 모두가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제대로 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제안이라도 하면 돌아오는 건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꾸뿐이었습니다. 미움받는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초대받았음에도 오래 머물면 안 될 손님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곳을 계속 찾아간다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위축될 겁니다. 누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굳이 쫓겨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발길을 끊으면 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게 아니라 남은 온기마저 지키기 위해서죠. 만약 어떤 집이 당신을 위축시키고 한숨과 끊어진 대화로 가득하다면 스스로에게 다른 곳을 택할 권리를 주세요. 당신이 들어설 때 시선이 멈추는 곳을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목소리가 더는 없다면 어떤 집도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침묵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건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삶의 속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따라가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선 지 고작 10분 만에 시계를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누가 당신을 싫어해서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집의 공기가 당신을 겉도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 오셨네 하는 소리, 아무도 빼주지 않는 텅 빈 의자, 당신이 함께하는 식사,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묻지 않는 자리, 당신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게 자리를 뜰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집에 누구도 일부러 당신을 서운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관심이라는 냉기는 때로 날카로운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2020년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공간에서 소외되는 느낌은 65이 넘는 분들의 위축감, 가벼운 우울증, 사회적 단절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는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댈러스에 사는 72살 마거릿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딸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손주는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고 딸은 부엌에서 소리쳤죠.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는 정확히 26분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았죠. 저는 일어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가볼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던 방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제가 발길을 끊었을 때쯤 거리는 더 이상 킬로미터로 잴 수 없었습니다. 그건 머물고 싶은 마음의 크기로 측정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이 어르신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아주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의자를 빼주고 찬물을 드고 들어오실 때 눈을 맞추는 것.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집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억지로 머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잊히지 않았다는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떤 곳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구박이 아니라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그 기분입니다. 당신을 밀어내지는 않지만 더는 반겨주지도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소리치지는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쉽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먼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마다하지도 않죠. 그분들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한때 따뜻하고 익숙했던 공간이 이제는 다른 이들만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는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느낄 때 말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위치 상실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익숙했던 공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죠. 미국 심리학회 APA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한때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관계 속에서 감정적 역할을 잃을 때 특히 취약해집니다. 공허함은 미움받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가족의 공유된 기억 속에서 중요한 일부가 아니게 될 때 찾아옵니다. 시애틀에 사는 72살 마사 할머니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녀는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온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셔도 좋은데 부엌 정리는 제가 이미 다 해놨어요. 마사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문가에 서서 보니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녀는 잔을 나르거나 아이들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챙겨주는 일만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온 손님처럼 떠났어요. 그 식탁보가 몇 년 전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이 오래 머물면 조용하고 깊은 거리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화를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다시는 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알맞은 때에 건네는 한마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이 요리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들은 그분들의 역할 한 조각, 추억 한 조각을 지켜주기에 충분하며 집을 그저 오가는 장소가 아닌 진정한 가정으로 머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쫓겨나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는 머물게 할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떠납니다. 어느 나이가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겉돌지 않는 곳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더는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곳에 머물기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침묵이 약함으로 오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떠날 시간을 재촉하며 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만을 기다릴 땐 과감히 떠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모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문장을 끝맺고 싶어 하는 것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화목함을 위해 평생을 참아온 후에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 한구석이 울렸다면 미래를 위한 다정한 알림으로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어떤 집을 나서며 왔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른 채 떠나는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주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께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좋아요 하나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누군가 이 영상을 볼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환영받으시기를 바랍니다.